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약간의 혼조세를 보여주더니 마지막까지 말아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 보합권에서 시작했지만 하락하다가 금방 내 회복을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은 홍콩발 이슈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무려 7%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원인은 시진핑의 3년임과 함께 안 그래도 독재 체제였던 중국이 더욱더 강력한 시진핑 1인 체제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중국과 홍콩은 일국양제라는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일국양제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해석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은 홍콩에 보장된 체제가 민주제라고 생각해서 정치적 자치권을 누리길 원하지만 본토인 중국에서는 그것을 자본제라고 생각하고 홍콩이 서방 자본과 중국을 연결해 돈을 벌어주는 창구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진핑이 홍콩의 자치권 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사람으로서 시진핑의 3년임과 1인 독재 체제의 완성 그리고 시 주석 지지자들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홍콩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파로 중국 기업과 관련된 세배 레버리지 종목들도 피바람이 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C웹은 무려 마이너스 30%나 하락을 하고 FNGU는 그보다 적지만 마이너스 6%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C웹과 FNGU는 각각 고점 대비 마이너스 98%와 마이너스 90%씩 하락한 어마어마한 종목들입니다. 심지어 중간에 C웹은 10대 1의 액면 병합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 된 것을 보면 확실히 중국 종목의 리스크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C웹은 또 액면 병합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시장을 말아올린 것은 영국발 호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국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퇴 선언을 한 트러스 총리가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은 가운데 이번에 유력한 새 총리로 언급되고 있는 수넥 전 재무장관은 영국의 총리가 된다면 210년 만에 최연소 그리고 비백인 총리가 됩니다. 42살의 나이이며 자산은 1조가 넘는다고 해요. 수넥 전 재무장관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영국의 채권 시장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는 4.1%에서 약 3.75%까지 하락을 했고 30년물 채권 금리는 3.8%에서 3.75%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넥 재무장관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권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안정될 수 있었을까요? 수넥 총리는 트러스 총리와는 다르게 경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골드만삭스와 헤지펀드에서 근무한 금융권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재무장관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기를 상당히 많이 얻었고 트러스 총리와는 반대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세를 19%에서 25%까지 인상하는 등의 증세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을 뒤집은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수넥 전 장관은 지금 대책이 없는 감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최근에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수넥 장관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 영국의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 영국 채권 시장의 급격한 안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3분기 실적 중간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신 결과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팩트셋 리서치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 20%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20%의 실적 발표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5년 평균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상회한 비중은 77%였지만 올해는 7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와 양적 긴축 시즌에 이 정도면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보다 분기 실적이 하회했을 때 주가가 평균적으로 4.7%가 빠지는데 이것은 5년 평균치인 2.2% 하락폭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닝 비트가 나올 경우에는 예년보다 주가 상승폭은 적고, 반대로 어닝 미스가 나올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지금 어닝 미스나 어닝 쇼크에 심각할 정도로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불주와 FNGU의 액면 병합 소식이 있습니다. 두 3배 레버리지 종목을 운영하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는 두 종목을 10대 1로 액면 병합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하락장에서 너무나도 큰 하락을 겪으면서 주식의 가격이 심각하게 내렸기 때문에 액면 병합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주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92% 하락을 하면서 현재 3달러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 FNGU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90% 하락을 하면서 현재 5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액면 병합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뉴스 사이트에서는 친절하게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0달러짜리 주식이 10만 주가 있을 때 10대 1의 액면 병합을 거친다면 주식 보유 수량이 1만 주가 되고 액면가는 100달러가 됩니다. 즉 보유 수량과 액면가가 변할 뿐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불주의 보유 수량이 102개라면 100개에 대해서만 액면 병합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매각이 되면서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면 병합이 된 이후에 또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시 액면 분할을 거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또 수량을 늘리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액면 병합 소식을 듣고는 사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액면 분할은 겪어봤어도 액면 병합은 겪은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상승장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액면 분할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TQQQ, SOXL, U-PRO 같은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ETF 3대장은 아무리 하락을 하던지 간에 절대로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기가 많기 때문이죠. 미국의 ETF 상품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운용사의 재량입니다. 운용사는 인기가 많은 ETF 상품이 아무리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해당 상품을 상장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 거위를 고스란히 다른 경쟁사에 갖다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프로셰어스에서 TQQQ를 상장 폐지한다면 과연 다른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 낼름 해당 ETF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불즈 같은 역사가 짧은 ETN 상품마저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액면 병합을 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상품을 연명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SQQQ와 SOXS가 있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QQQ와 SOXS는 지속적인 액면 병합을 해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운용사에게는 의미 있는 수익을 항상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들은 각 운용사의 효자 상품입니다. 오늘 불즈와 FNGU의 액면 병합 소식은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은 인기가 많아 거래량이 넘치는 한 상장 폐지 당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니까요. 오늘 제 게시물에 달린 TQ님의 댓글처럼 더 이상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상폐당한다는 헛소리를 한동안 혹은 더 이상 들을 일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이 소식을 통해서 더더욱 TQQQ, SOXL의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저의 결심과 투자 방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10년, 20년 후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꼭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으실 수 있도록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